만약 인기가 없다면 창조성이 부족한 탓이다. 영국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의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학교 선배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학 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어 발음이 유난히 한국적이었어요. 그때 사회를 보던 교수님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분의 영어 발음이 정말 한국스럽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학 시절에 이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영어 발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여기 이분과의 대화를 대단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배도 영어 컴플렉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현지인들이 귀담아 들으려 애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발음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선배는 항상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어 컴플렉스는 그런 깨달음이 드는 순간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족한 말재주 탓에 인기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만 생각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좋은 알맹이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기가 없다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지요. 깊이 있는 세계관과 철학으로 알맹이를 채워보는 겁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365 공비타민 알맹이를 채우면 인기는 저절로 따라온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잡담의 능력이다 라는 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잡담은 간단히 말해서 인사 플러스 알파다 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었죠. 맞습니다. 잡담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야기를 나눌 때 일문일답, 질문 하나에 대답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적어도 잡담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문일답은 거절과 같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자네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술은 센가? 보통입니다. 일은 할만한가? 그저 그렇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하는 이른바 일문일답 스타일이 아주 두드러진다. 이건 마치 학교 생활은 어떠니? 라고 묻는 부모에게 그냥 그래요 라고 대답밖에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와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은 가타부타 도통 반응이 없다. 당연히 대화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다. 이래서야 아무리 이야기를 꺼낸들 대화가 이어질 리 없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에게 요즘 휴일에는 무얼 하나? 라고 물었다고 하자. 어쩌면 질문을 받은 당신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 외적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딱 잘라 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상사도 당신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 대부분은 대화가 끊겨 어색해질까봐 부담 없이 잡담을 즐기려는 것 뿐이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하자. 요즘 일 외에 어떤 데 관심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영화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요전에 봤던 영화는 정말 좋았습니다.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좋은 의미에서 보기 좋게 배반당했어요. 와 같이
플러스 알파에 한마디만 넣어 대답해도 그 대화는 꽤 괜찮은 잡담으로 변신한다. 일찍이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의인 시절이 있었다. 관심 있는 상대의 취미를 알아내서 화제로 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성가셔하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해 둘 것.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주고받는 인상으로 상당 부분 판단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젊은 사람이야말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다. 강조할 것까지도 없이 잡담은 그냥 캐치볼이다. 취미는 뭔가? 라는 질문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상대가 던진 볼을 받고 그냥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대가 제공해준 화제에 그냥 대답만 해서는 잡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적어도 1문 2답 이상은 해야 한다. 던져진 말에 플러스 알파의 덤을 붙여 되돌려줄 때 비로소 잡담은 성립된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언젠가 소설가 이회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북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냥 제자리에서 뒤돌아 서기만 해도 남쪽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 중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꽤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는 숨어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휩쓸리지요. 이런 걸 동료의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료의식을 유행이든 풍조든 트렌드든 그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 흐름, 그러니까 동료의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이 어떻다,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뭐가 트렌드다, 요즘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는 말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질적으로 옳은 게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곱씹어 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론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렇게 곰곰이 곱씹어 나온 행동이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행동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것은 일정 부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특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요, 분명 나중에 그만큼의 이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보다 사회 경험이 있는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판가름 난다라고 확신하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잡담할 때 편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하지 않아도 좋다, 대단할 건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보죠.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어느 날 잡담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말솜씨가 없어 창피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가 대화를 거절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 느끼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잡담은 그저
그곳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인데 말이다. 죄가 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느낀 것, 생각한 것을 더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따위는 떨쳐버리자. 사실 말솜씨가 없어 창피하다는 생각은 말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까라는 자의식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괜히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가 깨지면 어떡하지? 긴장해서 더듬거리면 체면이 깎이는데, 잡담에 서툰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이나 자존심은 큰 장벽이 된다.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결과로 생겨난 사고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이런 생각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 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상대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잡담을 걸어오는 상대는 어떠한 반응이나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화술 전문 강사처럼 화려한 말일 필요는 조금도 없다. 주위 사람이 다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는 재미난 이야기도, 촌철살인과 같은 코멘트도 필요 없다. 슛도 스매시도 홈런도 아닌 작은 패스면 된다. 상대는 응답을 받는 것으로 소소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싶어 한다. 당신과의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여 그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거는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은 자연스러운 대화는 정말 불가능하죠. 나에 대한 생각을 거두고 내가 폼을 잡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겨도 상관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건네면 결국 잡담을 나누고 그 상황에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쯤 낮추고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겨우 손톱만한 권위, 고작 몇 센티미터 되지도 않는 콧대를 세우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차갑게 서 있는 것만큼 사실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도 또 없습니다. 노자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저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세상 모든 물이 다 모여들고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된다라고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까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잡담을 나눌 때는요, 그저 지금 있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잡담은 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연습이 가능한 몇 가지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동안 조금씩 써봤던 것들도 있었네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와의 구체적인 공통점부터 한 가지 찾는다. 내가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다음 교수님도 개를 키우시죠? 저도 교수님과 같은 요크셔 테리어를 키우고 있어요 라고 말을 걸어온 적이 있다. 나도 개를 무척 좋아해서
그래? 요크셔 정말 귀엽지? 자네 개 이름은 무언가와 같은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정도 말만 주고받아도 그 학생은 쉽게 기억에 남는다. 아, 요크셔 키우는 학생 하는 식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공통된 화제는 기억에 남기 쉽다. 상대가 흥미있어하는 화제에 나도 그래요 하면서 대화를 끌어가면 상대도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공통의 화제인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는다. 그 화제의 대상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단순히 개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요크셔 테리어를 좋아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기에 내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았던 것이다. 우연하게 만나 공통의 화제와 접점이 되는 화제가 있다면 몇 분씩 이야기를 나누고 또 헤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잡담은 1기 1회, 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 아니 1.1회, 평생에 단 한순간의 만남과도 같다. 그 1.1회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과는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라는 게 생긴다. 자신도 상대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서로의 인간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선은 구체적인 공통점을 한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자. 네, 공통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 수다의 기본입니다. 그 중요성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 공통점이 없는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뭔가 공통된 끈을 만들려 애써도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민망합니다. 만약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점점 어색해질 것이고 이 자리는 완전 폭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도 지금 이 편에서 공통점을 뭔가 엮기 위해 애쓴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잡담을 해야 되는데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웃으면서요. 정말 찾아봐도 뭣도 하나 안 나오면은 와, 어쩜 이렇게 공통점이 한 가지도 없죠? 라고 하면서 웃어넘기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신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와인을 좋아하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단 한 가지도 없답니다. 취향이 같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대요. 하물며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코스도 그 짧은 길도 서로 다른 골목길을 택한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나는 그 길이 끌려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공통점이 정말 없는 분도 그래도 연애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통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말하네요. 편의 지도로 맞춤 소재를 제공하자. 그 사람과의 잡담에서는 백발백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화제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른바 상대 전용의 맞춤 소재다. 우리가 잡담을 나눌 때 그 대부분은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나 만난 적이 있는 사람 혹은 얼굴 정도만 익힌 사람과 그렇게 잡담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상대의 흥미거리나 좋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두면 후에 잡담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부터 들어가면 일단 성공이다. 이 사람과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다라는 그 사람만의
취향 지도를 갖자는 말이다. 나는 이것을 편의 지도라고 부른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상대의 흥미나 관심사를 파악해두고 나만의 편의 지도에 기입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라면 골프, B씨라면 맛집, 최근에 아빠가 된 C씨라면 육아,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간략하게 해놓는다. 그래서 A씨와 마주쳤을 때는 머릿속에 저장된 A씨의 편의 지도, 즉 골프를 곧바로 떠올리는 것이다. 이번에 우승한 누구누구 선수 정말로 멋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찾았다면 거기에서 선을 그어가듯 이걸 좋아하면 저것도 좋아하겠지. 여기에 흥미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알고 있을 거야와 같은 느낌으로 편의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지를 뻗어간다. 만약 상대의 편의 지도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게임은 끝난다. 대화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최강의 접점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네, 이번에는요, 짧고 간단한 조언 2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핫한 화제를 입수했다면 바로 활용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좋은 잡담의 소재가 된다 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잡담 능력이라더니 정말 별거 아니네.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잡담에 약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별거 아닌 걸 어려워하시는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정말 잡담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가죠. 지금 핫한 화제를 입수했다면 바로 활용한다. 시사 문제나 최근 뉴스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도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화제의 보고다. 시사에 관한 이야깃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재다. 매일 뉴스와 신문을 훑어보는 것도 잡담 소재를 얻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입수한 소재는 바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밤 뉴스에서 본 것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의 잡담 소재로 활용한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본 화제를 그날의 잡담거리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잡담에서 시사 소재는 그런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왜냐면 어느 날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며칠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창 핫한 정보를 입수한 것만으로도 잡담의 활기가 생긴다. 상대가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혹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정보 제공만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은 메뉴가 이겼다라는 뉴스는 시합 직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지만 다음 날이 되면 메뉴 팬 이외에는 관심 밖으로 깨끗이 사라진다. 정보나 뉴스는 살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발이 빠르다. 생선회와 마찬가지로 잡담거리도 신선해야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일상의 궁금증 또한 훌륭한 잡담 소재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인터넷 쇼핑 주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매일 생활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사소한 의문 같은 것들도 좋은 잡담 소재가 된다. 의문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상담이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잡담의 정의로부터 휙 벗어나 버린다. 그러나 잡담을 시작하는 계획이나 화제 제공에 활용한다면 상담에 국한되지 않고 아주 편리하고 활용하기 좋은 소재가 되어준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상담을 했다고 하자. 만약 상대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잡담이 시작된다.
물론 처음엔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요즘엔 뭐든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해요. 이젠 거리에도 DVD 대여점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는 식으로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난감했던 경험이 있고 모두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은 훌륭한 잡담 소재가 된다. 네, 이번에는요, 다소 특이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계발서라든가 처세술 책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스킬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잡담은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그 어색한 몇 초간 순간의 고통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과 영업 현장을 같이 나가야 될 때, 혹은 지방의 외근을 함께 나가야 돼서 자동차 안에 2-3시간을 꼬박 같이 있어야 한다던가, 그럴 때 낭패랄까 고통이랄까 그런 것을 면할 수 있는 스킬은 확실히 됩니다. 그 정도의 기술로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엔 조금 신선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찾아라. 나의 동료 교수 중 한 사람은 인형 뽑기 많이 하다. 게임 센터에서 인형을 많이 뽑는 것이 삶의 낙이라고 할 정도다. 최근에는 리라쿠마라는 고음 캐릭터에 빠져 학교에서 만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이토 선생, 리라쿠마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말도 안 돼, 리라쿠마도 모르다니. 이런 대화를 나누며 뽑기로 받은 인형이나 휴대전화 장식품을 주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경품을 나눠주고 캐릭터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운다. 그 게임 말이죠. 요즘엔 어떤 경품이 들어있나요? 의외로 대박인 게 많아요. 이거는 엊그제 뽑은 건데 사이토 선생 가지시죠. 리라쿠마 인형을 사이에 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주고받는다. 그 교수는 자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 리라쿠마 인형은 하나의 개성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도구를 계기로 그와의 잡담은 인형 뽑기나 리라쿠마 같은 상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화제로 전개되어 간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에 자신이 없다라는 사람은 뭔가 자기 나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다. 신기하고 재미난 것을 찾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물건, 재미난 물건에는 먼저 반응을 보여준다. 그게 뭐예요? 특이하게 생겼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주로 내가 권하는 것은 폴로 같은 민트맛 캔디나 과일맛 청량 캔디다. 나 역시 민트맛 캔디를 자주 가지고 다닌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의외로 반응이 좋다. 이것 또한 기회다. 괜찮다면 하나 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씩 꺼내 상대의 손에 올려주는 것이다. 내 경험상 캔디를 줬을 때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령 거절당해도 또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민트 맛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달달한 걸 좋아해요. 딸기 맛이 좋습니다. 라는 식이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이런 캔디의 장점은 30초 정도면 녹아 없어진다는 거다. 캔디를 녹여 먹으며 잠깐 이야기하고 입속에서 다 녹을 즈음이면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헤어지면 된다. 만약 알사탕처럼 좀처럼 녹지 않는 캔디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청량 캔디는 대화의 계기도 만들어주면서 또 끝맺을 타이밍을 계산하기도 쉽다.
자투리 시간을 메우기에 꽤 괜찮은 도구인 것이다. 네, 이제 마지막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담이 늘지 않는다면 택시를 타라고요. 저는 택시를 탈 때면 거의 대부분 기사분과 잡담을 나누곤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트레이닝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우선 아주 한밤중에 택시를 타면은 기사분이 혹시 조실까 염려가 되는 점도 조금 있었고, 또 실제로 택시 일이란 어떤 건지 호기심이 있기도 해서 영업 일자라든지 빠른 길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택시용으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분과 잡담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 경험상 택시 기사분들 중에는 잡담을 걸었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 마지막 이야기 나눠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잡담이 늘지 않는다면 택시를 타라. 일에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럴 땐 택시가 최고다.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혹은 손님 중에 별의별 손님이 다 있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살짝 풀면서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당연하지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거의 확실하므로 택시기사는 그대로 말 상대가 되어준다. 택시기사가 백밀러를 통해 등 너머 손님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을 걸거나 푸념을 할 수도 있다. 택시기사가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걸어오면 그러게 말입니다 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대도시 길은 익히기가 힘들죠. 이처럼 가장 쉽게는 서로의 출신지 이야기로 잡담을 시작하여 꽃을 피우기도 한다. 어느 날은 목적지를 말하고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택시기사가 이름만 같은 전혀 엉뚱한 동네로 향하고 있었던 적도 있다. 이런 종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택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잡담의 연습장인과 동시에 잡담 소재의 보호이기도 한 택시를 잘 활용하면 잡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택시기사의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택시에 탔을 때는 적극적으로 기사에게 말을 걸면서 다양한 잡담 소재를 끌어내보자. 택시기사는 아줌마, 강아지, 아기만큼 말을 걸기에 좋은 상대방이 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잡담이 능력이다 중에서 일부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